안녕하세요. 13주차 전사적 자원관리 1강 자재소요 계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자재소요 계획의 기본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MRP 시스템을 전개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MRP 시스템과 롯의 크기 결정입니다. 첫 번째 자재소요 계획 MRP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MRP의 개념을 보면 MRP는 영어로 Material Requirement Plan입니다. Material은 우리가 자재라고 하고요. Requirement는 소요량, 소요입니다. 소요. 얼만큼 사용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재 소요, 플래닝, 계획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 이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EOQ, 이코노믹 오더 퀀터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ROP 정한 거 있었죠.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 재고 통제 기법의 약점을 보완해서 만든 방식이고, 이것은 1174년 조셉 울리키에 의해서 개발된 자재 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을 우리는 MRP, 자재 소요 계획이라 명명합니다. 먼저 오늘날 제조 환경을 보면 주로 우리가 조립 중심의 제조가 많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TV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조 환경이 조립 중심의 제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내로부터 사외로부터 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 수요라고 하는 것은 상위 품목 수요에 종속적이다. 앞에서 우리가 재고 모형 공부하기 전에 재고에는 종속 수요 품목이 있고 독립 수요 품목이 있는데, 독립 수요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속 수요는 하나 모품목이 결정이 되면 쪼르륵 하위 연계되는 그런 수요를 우리가 종속 수요라고 하는데, 즉 상위 품목 수요의 종속적인 상황이 주로 조립 중심의 제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의 경우, 즉 이런 자재 수요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 단속적이라는 겁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덩어리 이렇게 자재 수요가 럼식 개념으로 단속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재 명세서라고 하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하는 그 자재 명세서에 의해서 자재 소요량이 결정이 됩니다. 즉 언제 얼마나 필요한가의 순소요량이 자재 소요량에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BOM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BOM이라는 것이 창고에서 어떤 원자재나 자재의 불출 근거가 되는 건데, 결국은 설계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지만 이 BOM에 의해서 자재 소요량이 산정이 됩니다. 자재 소요 계획, 영어로 우리가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제품에 소요되는 모든 구성품, 그리고 자재의 구매 주문이나 작업 명령을 위해서 컴퓨터화된, 컴퓨터가 베이스가 됩니다. MRP를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기초로 해요. 그래서 컴퓨터화된 자재 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으로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 한다. 이와 같은 자재 소요 계획에는 크게 단순 자재 소요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 자재 소요는 자재 소요량을 구한 뒤에 발주 계획을 수립하는 단순 자재 소요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폐쇄형 자재 소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자재 소요 계획을 영어로 Closed Loop MRP라고 하는데, 무엇을 폐쇄형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냐? 생산 능력 계획, 앞에서 우리가 Capacity Plan이라는 게 있었죠. 그 생산 능력 계획을 고려한 MRP를 우리는 폐쇄형 자재 소요 계획이라 하고, 이것이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70년대 나왔던 자재 소요 계획이 좀 발전해서 새로운 MRP가 등장하는데, 그때 MRP는 머티리얼이 아니고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제조 자원 계획인데 첫 단어 MRP가 똑같아서 MRP2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자재 소유 계획이 아니고 Manufacturing Resource Plan이기 때문에 제조 자원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 경우에 우리가 MRP보다 좀 더 발전이 되어서 모든 제조 자원을 통합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제조 자원 계획을 합니다. 이런 제조 자원 계획이 좀 더 발전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ERP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사적 자원 관리죠. 이는 Enterprise Resource Plan,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라는 의미로 이용하고 리소스는 자원이라는 의미로 가서 Enterprise Resource Plan이 됩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ERP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업 전체의 경영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 생산, 판매, 마케팅, 회계 등의 업무 기능을 통합한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산 계획에서 공부했던 대생산 일정 계획,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하는 MPS, 즉 완제품 혹은 최종 품목에 대한 세부 생산 계획을 얘기하는 MPS와, 두 번째 자재 소요 계획의 인풋 요소는 바로 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 간단하게 BO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BOM을 보면 최종 품목을 구성하는 구성품 간의 종속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기록 파일, 인벤토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각 제품과 구성품 보유 재고량과 주문량 등의 재고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리얼타임이나 안전 재고 수준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P를 실시하게 되면 MRP로부터, 즉 자재 소유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에서 아웃풋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 계획 주문량, 그리고 계획 주문 발주 계획, 그리고 계획 납길, 이와 같은 아웃풋 보고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재 소유 계획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대생산 일정 계획, MPS에 관한 내용입니다. MPS라는 것은 총괄 생산 계획, APP죠.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을 기초로 해서 완제품의 생산량과 생산 시기를 결정하는 생산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6주 내지 8주 정도의 주별 생산 계획을 우리는 대생산 일정 계획 MPS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MPS를 보면 계획기간 동안에 최종 품목이 언제 얼마만큼 주문되어야 하는 또는 생산되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이러한 MPS는 우리가 단기 생산 계획에 우리한 기초 자료로 쓰는 것이고요.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 기간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괄 생산 계획인 이 APP가 만들어져야 결국 이거에 의해서 MPS가 만들어지고, 이 MPS는 MRP의 투입 요소가 됩니다. MPS. 그래서 우리가 이 총괄 생산 계획은 수요 예측에 영향을 주고 자원 계획과 연동이 되고, 이 MPS는 계략적인 생산 능력 계획, 앞에 배웠죠? 라프캇 캐파시티 플래닝하고 연동이 되고, 이 MRP는 세부 생산 능력 계획하고 연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MRP가 이제 완성이 되면, MRP가 계획이 나오면 이거에서 얼만큼 구매해야 되는지, 또 이거에서 현장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재 소요 계획의 인풋 요소는 자재 명세서 BOM입니다. BOM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품목과 각 구성품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재 명세서가 됩니다.
최종 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품과 각 구성품에 필요한 양, 그리고 조립 순서 등이 명시된 것이 바로 자재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재명세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틀을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1단계에서는 프레임, 자석, 조임새, 동력 전달장치, 브레이크 장치, 앞바퀴, 뒷바퀴가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동력 전달 장치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고급 기어 장치, 페달, 조임새, 체인입니다. 이것이 2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자재명세서 BOM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품목을 보면 자전거라고 하는 최종 품목하고 그 하부의 구성품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자전거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자석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전거 하나 만들면 동력 전달단체가 필요한데 동력 전달단체에는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자재명세서 BO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기록철, 인벤토리 파일입니다. 인벤토리 파일은 MRP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재나 구성품의 주문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구성품의 재고 현황, 재고가 현재 얼마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고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바로 재고 기록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RP표인데요. 부품번호는 지우 아니고 부품명은 고정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1주부터 시작해서 10주까지가 되어 있고, 1주의 총 소유량은 10개, 2주도 10개, 15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RP표에는 뭐뭐 나와 있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소유량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안에 예정 입고량이 나와 있고, 계획 주문 입고가 나와 있고, 예상 보유 재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주문 말주가 있습니다. 요 15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보유 재고예요. 그러니까 15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10개를 쓰면 5개가 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정 입고량이 지금 50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50하고 5하고 더하면 55가 되는데 55에서 10을 빼면 45가 되는 것이고요. 45에서 요 15를 빼면 30이 되는 것이고요. 30에서 요 15를 빼면 15가 되는 것이고, 15에서 15를 빼면 빵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문이 돼야 되느냐? 계획 주문 발주는 결국은 우리가 러세 크기는 한 번에 50개씩 주문하고 리드타임이 2주니까 여기서 주문해야 1주, 2주에서 50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50을 가지고 20을 빼면 30이 되는 것이고, 30이 20을 빼면 10이 되는데, 요 10을 가지고 10을 갖다가 카바를 못 하기 때문에 다시 2주 전에 요 50부터 2주 전이니까 여기서 주문하면 1주, 2주에서 50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50하고 10하고 더해서 60이 15를 빼면 45가 되는 것이고, 45에서 10을 빼면 35가 되는 것이고, 35에서 10을 빼면 25가 되는, 이게 이제 MRP 표입니다. 요 표 하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모든 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의 시점 관행을 보면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입니다. 1주, 2주 단위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 배우는 저스트 인 타임은 시간 개념인데 이것은 주 개념이에요. 근데 요 전체 과정을 보면 주문은 시간대 초기에 발생한다.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근무가 시작이 되면 아침 9시에 주문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문은 시간대 초기에 배달된다. 이번 주에 쓸 분량은 월요일 아침 9시에 배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9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은 토요일까지 시간대 말까지 충족되는 것이 바로 수요가 충족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의 기록 계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MRP 표에 첫 양은 총 소유량, 그로스 리콰이어먼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둘째 행은 예정 입고량이었죠. 예정 입고량. 아까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물량 예정 입고량이었습니다. 세 번째 행은 계획 주문 입고예요.
계획되어 있는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아까 전에 보면 50씩 뭐 2주 후에 들어오는 그것이 계획 주문 입고량이었고요. 네 번째 행은 예상 보유 재고. 우리 보유하고 아까 15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예상 보유 재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상 보유 재고를 구하는 것은 전기 말의 보유 재고 플러스 이번 그 예정 입고량 또는 계획 주문 입고에다가 빼기 총 소유량을 빼면 그게 바로 예상 보유 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은 계획 주문 받침입니다. 언제 주문이 계획적으로 되어가야 되는 계획에 관련된 주문에 관련된 계획 주문 입고가 바로 마지막 행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행 계획 주문 발주라고 하는 것은 총 소유량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주해야 하는 미래 주문의 양 그리고 그 시기를 표시한 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 소유 계획 하는데 우리가 하위 단계 부호라는 말이 있어요. 자재 명세서를 보면은 쪼임새라는 게 있었습니다. 1단계에도 쪼임새가 있었고 2단계에도 쪼임새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1단계도 쪼임새가 있고 2단계도 그 쪼임새가 같은 쪼임새예요. 볼트 같은 거 재는 건데 결국 그런 경우는 하위 단계 부호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자재 소유 계획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MPS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총 소유량을 단계별로 명시하는 것을 우리는 자재 소유 계획을 전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은요 들여쓰기 시 자재 명세서예요. 왜 들여쓰기냐? 요 172가 가장 위에 나와 있고 그다음 한 칸 들어가고 요건 또 한 칸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들여쓰기식이라고 하는 얘기고 172회라고 하는 부품 번호는 보통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쭉 나가는데 이 동력 중단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1이 드는 건데 이 중에 쪼임새가 원래는 1이었어요. 근데 쪼임새가 여기에도 쪼임새가 2번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하위 단계 품목은 똑같이 2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준다 하는 얘기가 바로 아까 하위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벤토리 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고를 이제 주문하려고 하면 현재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러한 재고 기록 처리 기록이 기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고 기록처를 보면 이렇게 부품 번호가 나와 있고 부품명이 나와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나와 있고 럿의 크기. 럿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EOQ 배웠듯이 한 번에 얼만큼씩 주문하느냐. 여기서 LFL이라고 하는 것은 롯대허, 롯. 이게 30개 필요하면 30개만 주문한다는 그런 말이 LF라는 개입니다. 리타임은 일주일이냐 2주냐 그런 의미고요. 예정 입고량 이런 숫자 나와 있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기록처리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재 소유 계획을 전개하는데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럿의 크기가 지금 50이고 리얼타임이 2가 되는 것이고요. 총 소유량은 여기에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 보유 재고 현재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정 입고량이 50이 이미 주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0하고 10이면 60이니 60에서 10을 빼면은 50이 드는 거죠. 50에서 10을 빼면 40이 드는 것이고요. 40에서 이 15를 빼면 25가 되는 것이고 25를 가지고 30을 뺄 수가 없으니까 주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50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리얼타임이 2주니까 요 전에서 여기서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0이 계획 주문 발주량이 됩니다. 그러면 요 50이 1주, 2주 거쳐서 50이 들어오고 이 50과 25가 더하면 75고 75에서 30 빼면 45가 되는 것이고 45에서 30을 빼면 15가 되는 것이고 15에서 15를 빼면 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5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2주 전에 50만큼이 주문이 되어야 50이 들어와서 50에서 15를 빼면 35가 되는 것이 35에서 15를 빼면 20이 되고 20에서 15를 빼면 5가 됩니다. 5를 가지고 이 15를 갖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2주 전에 이 50만큼이 주문이 되어서 50이 들어와서 50과 5를 더해서 55에서 15를 빼면 40이 되는 상태가 바로 MRP의 전개 사항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럿의 결정 기법입니다. 한 번에 이제 몇 개씩 주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MRP 시스템의 성과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럿의 결정 기법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 방식은 매 기간 동안에 필요한 소유량만큼만 주문하는 거예요. 50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 그러면 50만큼 주문한다는 얘기죠. 고정 주문량은 픽스드 오더 퀀터티 방식인데, 이런 고정 주문량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양만큼을 하느냐, 앞에서 배웠던 EOQ 양만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주문량 피리어드 오더 퀀터티는, 기간 주문량은 1주부터 2주까지 모으느냐, 1주, 2주를 묶어서 한 번에 하고 2주, 3주를 묶어서 한 번에 하고 5주, 6주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모아서 주문하는 방법이 바로 기간 주문량 방법이 되는데, 이때 기간 주문량을 쓸 때는 EOQ를 갖다가 결국은 이용해서 기간당 평균 수로 나누어서 EOQ를 기간당 평균 수로 나누어서 기간 주문량을 대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롯의 크기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MPS가 되는 거죠. 1주부터 9주까지 소유량의 35, 2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품 번호는 FW200이고요. 앞바퀴라고 하는 것이고, 리얼타임은 0이니까 주문하자마자 들어온다는 얘기야. 9시 땡에서 주문하자마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리얼타임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요. 주문 비용은 한 번에 5만 원 들어가는 걸 전제하고, 한 당은 가장 간단하게 1,000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 for 롯, 즉 롯 대 롯 방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35, 20, 35라고 하면 35만큼만 주문한다는 얘기예요. 20인 경우는 20만큼만 주문하고요. 75는 75만큼만 주문하고 20만큼, 20만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결국은 35만큼 주문해서 바로 들어와서 이걸 해결한다는 얘기죠. 20이 계획주문 발주가 되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계획주문이 20이 돼가지고 20이 빼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문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번 주문할 때마다 5만 원이 들어가니까 5, 35, 3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예상 보유 재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1,000원을 곱하니까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 비용은 주문 비용만 35만 원이 들어간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주문량 방식은 묶은 겁니다. 35하고 20을 묶고요. 이렇게 묶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문 횟수가 줄어들죠. 주문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인데, 이제 기간 주문량은 묶어서 한다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 있고, 결국은 이제 횟수가 줄어들어요. 횟수는 줄어들지만 기간 주문량 방식을 하게 되면 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재고 비용하고 주문 비용을 합해서 계산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롯 크기 결정과 MRP 시스템을 보면 하위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량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단계에서는 FOQ로 하는 게 좋고요. 중간 품목인 경우는 FOQ나 LFL 방식이 좋고, 하위 단계에서는 기간으로 정한 피리어드 오더 퀀티티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롯 크기 결정을 결정하는 방법은 MRP의 다단계적 수요 구조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 크기 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그 오차에 대한 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1970년대 초에 그 IBM의 기사로 근무했던 조셉 올리키가 제안한 방식이고, 조셉 올리키는 어떻게 이 롯 크기와 관련해서 자기의 제안을 하고 있냐면, 준비 비용이 중요한 경우는 POQ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이의 경우에는 LF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소요되는 모든 구성품, 그리고 자재의 구매 주문이나 또는 작업 명령을 위한 컴퓨터화된
자재 관리 재고 통제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재 소요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대생산 일정 계획과 자재 명세서와 재고 기록 파일이 있습니다. 럿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럿대 럿 방식과 고정 주문량 기법 방식과 기간 주문량 기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MRP 시스템의 직접적인 투입 요소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아까 경우처럼 대생산 일정 계획, 그리고 이걸 대생산 일정 우리가 MPS라고 해요. MPS. 그 다음에는 우리가 BOM, 자재 명세서, 그리고 우리가 인벤토리 파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MRP 시스템의 직접적인 투입 요소가 이기 때문에 1번 문항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는 MRP 럿 크기 결정론은 뭐냐? 평균 재고 수준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것은 기간 주문량도 아니고요, 고정 주문량도 아니고요, EOQ도 아니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럿대 럿 LFL 기법이 평균 재고를 최소화하는 MRP 럿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형성평가 2번 문항에 대한 답은 4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